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요즘 골목길을 걷다 보면은요, 작은 서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하나 같은 곳 없이 개성 넘치고 감성이 가득하죠. 이런 곳들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정서적 안식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소 공방에서는요, 책으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 동네 책방지기와 함께 종이책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도 이야기 나눠주실 손님 모셨습니다. 책방지기 신선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석동 카페거리에서 2019년부터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5년차 책방지기 신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카페거리에서 카페를 하시지 않고 책방을 하시는군요. 자, 먼저 그럼 우리 신성현 씨가 운영하는 책방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책방은 일단 제가 있는 곳이고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호기심에 들리기도 하고, 네. 여기 이런 곳에 책방이 있어 하면서 한 번씩 또 들려보는 곳, 그리고 사랑방처럼 평상시에 자유롭게 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방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책을 사고 팔고 또 책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책방은 사실 책 파는 게 주된 목적이기는 한데 요새는 단순히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북토크나 강연 등 관련해서 뭐 문화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그 이상의 뭐 사람과 사람이 아무래도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 전엔 여기다가 또 특별한 이 갤러리를 만드셨다고요? 네. 책방이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9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제 저도 5년 차에서 이제 6년 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그 안에서 만나면서 뭔가 다양한 이벤트를 꾸리는 중에 그림책 갤러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책방 한 켠을 갤러리로 꾸몄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하게 책을 펼쳐서 그림책을 본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양한 소재에 다양한 크기로 재인쇄를 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책 안에 있는 말 그대로 글이 아닌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갤러리처럼 하나의 작품처럼 감상을 할 수 있게 또 공간을 만드셨군요. 원래는 다른 일을 하셨다가 이 책방지기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직업을 듣고 나면 그럼 책방지기 하려고 지금까지 그 일을 했나 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요. 신랑이 이제 대전으로 이직에 성공을 해서 주말 부부를 하다가 저도 이제 제 일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출근을 하고 아이가 등원을 하면 너무 외롭기도 하고 너무 심심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는 중에 카페와 서점을 도장 깨기 하듯이 전전하다가 어느 날 신랑이 그런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너도 책방 해볼래? 라고 해서 저도 책방 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선배 책방지기 분이 사실 책방을 운영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불특정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 넘게 사람을 만난 일을 했으니까 그건 사실 걱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책을 좋아하고 또 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험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 책방에 딱 맞는 듯한 그런 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도 책을 좋아하고 또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막상 내가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된다 했을 때는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알았으면 안 했겠다라는 대답을 해요. 책을 진짜 좋아해서 책방지기가 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사실 책을 좋아한 거는 책방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좋아하게 됐고, 사실 공간이 필요했어요.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카페나 마트나 뭐 미용실 말고 어딘가 좀 나를 자극시켜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방을 오픈하게 된 거고, 알았으면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계속 뒹굴거리면서 놀았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네. 싶어 하고, 네. 우리 책방지기님처럼 나도 저런 예쁘고 소소하고 아담한 공간에서 내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이런 낭만이 다 있으시단 말이죠. 네, 낭만적이죠. 네. 매일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네. 하면서 정말 낭만적이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러는 말 정말 많이 듣고 네. 그리고 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카페 거리를 지나가다가 호기심 삼아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도 이 사장님처럼 이렇게 작은 공간 하나 얻어서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향긋한 커피 내리면서 우아하게 책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럼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욕은 할 수 없고. 네,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보여지는 면보다 네. 보이지 않는 면들이 훨씬 더 많고, 책방지기가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 말고 체력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왜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는데 네.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 에너지 소모가 되게 커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책을 누가 알아서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또 선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도착한 책 상자를 제가 또 하나하나 검수를 하고 네. 책장에 넣고 네. 또 택배로 발송해야 되는 곳들이 있으면 또 택배로 보내야 되고, 근데 이런 일들까지가 책방지기의 역할이라고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만 네. 생각을 하지, 마치 우아한 한 마리의 백조가 예, 그쵸. 물속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곳에서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느끼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공감하고 또 힐링도 하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흔히들 이 서점이라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문화를 판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는 책 말고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면서 문화를 판매하고 계신지요? 정말 다양한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화를 판매한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일단은 뭐 그 책을 만드신 작가님, 작가. 네. 네. 그리고 출판사 또는 편집자, 그리고 그 책을 좋아하는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중심이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책을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소소하게 수다를 떨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지역 문화가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책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다 조금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또는 길잡이가 있는 책 모임 등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지만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아니면 혹은 우리 책을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호응이 좋았던 거. 네. 제가 2019년 이후에는 사실 준비하는 단계였고,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는 강연들이 중심이 됐었어요. 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때부터는 제가 외부로 나가는 활동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뭐 지역사회랑 같이 뭐 책 전시회도 하고, 네. 그리고 서점 운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네. 사례 발표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대외적인 활동으로 조금 지적인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책방지기의 역할이라면 네. 정말 좀 푼수 같은, 좀 즐거운 책방 이모 같은 역할을 보여준다면, 작년에 이제 지역의 한 병원에서 내가 올 한 해 책방 덕분에 참 훈훈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훈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데 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였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같이 하고 싶다고 다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뭔가 즐길 거리를 줘야 돼서 즉석에서 그럼 이모를 그려봐. 이모를 그려서 네. 책방으로 가지고 오면 책방에 있는 그림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다들 빵 터진 거예요. 어른들은 지가 무슨 연예인 줄 아나 봐. 막 좀 이런 거. 그리고 근데 그걸 그리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 웃기다는 거죠. 대체 네. 저 이모가 뭐라고 넌 또 그리고 있냐. 그래서 어찌됐건 그려서 아이들이 갖고 왔고 네. 그거를 저는 책 한 권으로 엮었고 네. 아이들은 또 와서 그림책을 한 권씩 받고 가고 그랬는데 네. 아이들한테도 제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경을 썼다 보니까 당연히 안경을 쓴 모습이기도 하지만 말을 되게 제가 많이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입이 되게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입을 다 벌리고 있고 아니면 이빨이 이가 치아가 반짝반짝 그러면서 빛난다든지 네. 아니면 굉장히 공룡 이빨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방지기의 이빨은 공룡 뼈도 씹어먹을 것 같은 이빨이다. 그렇게 표현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진짜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게 또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아주 뜻깊은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 중에 있고요. 네. 신청 공고, 접수 공고를 냈거든요. 네.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또 이렇게 지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우리 사진에서 아까 그 그림도 봤는데 네. 또 어떻게 이모를 그려줄지 저희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바라게 나를 좀 어떻게 그려줬으면 하는. 미화되게 그려줬으면 미화되게. 좋겠어요. 네, 아름답게. 네, 아름답게. 자, 잘 들으셨죠? 미화되게, 아름답게. 자,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은요, 저도 서점을 자주 가서 책도 보고 하지만 대형 서점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서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인간적인 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서점에서만 느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과 동시를 쓰는 일을 한다면서요? 네. 사실은 동시를 쓰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동시 필사. 네, 책을 펼치면 한쪽에는 시가 쓰여져 맞아요. 있고 그걸 똑같이 베껴 쓰는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였고 이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 3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왼손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글 쓰는 방향이 반대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잡아줘야겠고 글씨체도 조금 교정해주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아이랑 필사를 둘이서 집에서 시작했는데 그거를 한 10개월 동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책방을 이용하시는 엄마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했으면 좋겠다. 네.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안 되는 건가? 그러면은 한번 시도해 볼까? 해서 이제 모집 공고를 내서 참가자를 모집을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당연히 그만둔 친구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아이들이 필사를 꾸준히 했고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나만의 동시집 만들기라고 해서 12편의 자작시를 짓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저도 필사를 잠깐 해봐서 아는데 그거를 그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나를 변화시키는 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시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동시를 필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시가,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아이가 있지만 거기 가서 좀 같이 저희 아이를 좀 부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이한테 책을 읽히는 데는 아빠와 유튜브만 없으면 된다고 하고요. 아이가 동시를 쓰는 데는 엄마의 잔소리만 없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잔소리만 조금 줄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면 동네 작은 책방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네, 제가 생각해도. 자,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매일같이 오가시는 손님도 참 많으실 텐데 사실 말이 5년이지 운영하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거기에서 정말 고마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네. 매일매일이 사실 고마운 분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책방을 오픈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때의 응원들이 지금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꼽아보라면 그분이 반석동에 사신 지 오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동네가 너무 예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좋은데 왜 서점이 안 생길까? 그게 굉장히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점을 줬는데 네. 책방이 생기면서 나머지 1점을 채워졌다. 그래서 이제 100점이다라고 해주셔서 네. 그때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네. 지금까지 책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 점정 네. 딱 찍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종이책 읽지 않는다는 기사들 종종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실은. 예. 신성현 씨가 생각하시는 이 동네 책방, 우리가 이제 독립서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람? 네,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부터 책방을 운영해오면서 조금씩 정체성은 조금씩 변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정체성은 사람을 채우는 곳, 사람이 채우는 곳, 사람으로 채워지는 곳인데 사실 이 표현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네 책방들이 단어만 다르게 사용할 뿐이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대형 서점에 있는 책들이 동네 책방에 당연히 있어요. 뭐 특별한 책이 있는 건 사실 아닌데 그 책을 전달하는 책방지기가 있다는 것. 네, 그냥 단순하게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쓴 작가 그리고 만든 출판사 그리고 이거를 발견해내고 같이 함께 이야기해줄 독자 가 있다는 곳이 책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해지는 거는 사실 SNS에서 사진 한 컷으로 전해지는 감동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기와 마음, 사람들 이런 것들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서점으로 남고 싶은지 저희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좋은 어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그에 대한 답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서점에 대한 꿈은 제가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세상을 꿈꾸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책방이 되었으면 하는 꿈입니다. 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꿈을 찾는 곳. 빨리 그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요즘은 독서 재난 시대라고도 부를 만큼 책을 읽는 독서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독서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마트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독서가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길잡이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